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코로나19로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코로나가 없었다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살레시오 협력자회의 조직에 대한 것입니다.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그 한국 살레시오 협력자의 조직에 관해서는 그 사도직 생활계의 회원 6장 그리고 규칙서 5장 그리고 한국 광구의 광구 규칙, 그러니까 회원과 규칙서에서는 지침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회 설립에 관한 시행세칙, 광구대회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 지회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시행세칙, 광구의 조직과 책임에 관한 시행세칙 이렇게 4개의 규칙입니다. 우선 지금 다 제가 듣기로는 요 사도직 생활계획은 다 갖고 계신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이 규정집은 아마 개인들한테 배포가 안 돼서 가지고 계시진 않을 텐데 이 규정집이 3번 지금 나왔는데요. 2015년, 17년, 19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2019년도에 나온 뒤에도 이 중에 이제 시행세칙 중에 하나가 일부 개정이 됐는데 조직에 관한 부분은 이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원과 규칙서 이렇게 또 지침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회원과 규칙서는 이 사도직 생활계획에 들어 있고요. 회원이라는 것은 협력자의 카리스마적 신원과 협력자의 구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회원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규칙서는 회원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구 차원에서의 지침서는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회원과 규칙서에 포함된 원칙과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방법은 앞서 지금 소개해드린 규정들의 주요 부분을 이제 함께 보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직 생활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1쪽에서부터 56쪽, 79쪽에서 102쪽까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규정을 살피기 전에 살레시오 협력자회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규정과 조직이 이제 어떤 흐름을 거쳐서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회원의 순서에 따라서 조직의 동기와 구조, 지회, 광구, 세계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의 관리 이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레시오 협력자회는 돈보스코 성인께서 직접 창설한 4개의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4개의 단체는 살레시오회, 살레시오 수녀회, 살레시오 협력자회, 도우미신 마리아회 이렇게 4개인데요. 4개 단체 다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2개는 이제 아시다시피 수도회고요. 뒤에 우리 협력자회는 이제 평신도가 주축이 되고 도우미신 마리아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살레시오 가족 단체들과 함께 살레시오 소명을 공동으로 이어받고 있고요. 교회와 세상 안에서 돈보스코의 사업 계획을 활성화시키는 공동의 책임을 집니다. 살레시오 협력자회는 평신도와 교구 성직자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교구 성직자는 협력자의 회원이 지금 아직 안 계신데요. 외국에는 좀 주교님도 계시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협력자 회원 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사제가 되신 분이 계시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현재로서는 협력자로 살고 계시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단체이고, 이게 우리 이제 협력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고유한 세속적 현실 속에서 살레시오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청소년 사목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사목에 강범하게 헌신하는 이제 살레시오의 영적 유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보스코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수도회를 창설하고 또 협력자회를 또 따로 창설하고 이렇게 생각은 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시간과 재력을 바쳐서 가난한 청소년을 돕는데 헌신하려고 하는 충실하고 자발적인 협조자들을 처음에는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돈보스코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수도회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건 아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사목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사제들도 있었고요. 백작이나 이렇게 귀족들 그리고 부유층 출신 평신도들이 있었고 또 뭐 상점을 경영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중산층 평신도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청소년들에게 이제 교리를 가르치고 야간 학교 수업을 지도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직장을 찾아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고요. 또 여자들은 맘마 마르게타를 거들어서 이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신도들이 굉장히 부지런히 초기에 움직이면서 돈보스코를 도왔기 때문에 돈보스코께서는 이 평신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체 사제 뭐 이렇게 평신도 성직자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같이 이런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사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연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시대에 앞서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돈보스코께서는 이 협조자들을 모아서 체계적인 단체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이들의 영향력과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자신과 한구하게 같이 생활하는 이제 수도자, 내부자라고 할 수 있죠. 내부인과 그 각자의 가정에 살면서 형편에 따라서 도움을 주는 협력자, 이런 외부인 이렇게 구분된 수도회를 만들려고 처음에 약 10년간 고군분투하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성청에서는 이제 교황청에서 협력자를 수도자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교회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론치 말라는 주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돈보스코는 이제 자신의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요. 새롭고 합법적인 형태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신 게 살레시오 회와 평행을 이루면서 이게 상하가 아닙니다. 평행을 이루면서 밀접하게 연결되는 자체적인 회칙을 가진 살레시오 제3회 같은 단체 이걸 창설할 생각을 하시게 됐고요. 살레시오 협력자회는 그래서 제3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자회의 이 주된 목적은 적극적인 생활,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의 영혼 구원을 지향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신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완덕에 정진하는 기존의 제3회와는 좀 성격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력자회를 규정할 때 약간 제3회라는 표현에서 조금 이제 좀 멈칫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신심단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돈보스코는 2년 동안 숙고하면서 명칭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꾸면서 이걸 뭐라고 부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살레시오 협력자회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하셨고요. 1876년 5월 9일 교황 비오 9세로부터 교회법에 따른 정식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직 생활계획 보면은 맨 마지막에 돈보스코께서 직접 작성했던 회원 규칙서를 이렇게 돈보스코의 규칙서 해가지고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초창기에 돈보스코께서 가지고 있었던 협력자에 대한 생각을 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5조의 회 구성과 관리해서 약간 조직에 관한 부분이 간단하게 아주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는 그 당시 조직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정확하게 유추하기는 어려운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은 살레시오의 장상이 본회의 장상을 겸한다 이렇게 돼서 살레시오와의 연관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중간에 보면 5조에 보면 5항에 보면은 뭐 이렇게 살레시오 공동체가 없는 지방이나 도시에서는 회원 숫자가 10명에 달하면 10인조장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또 조장이라는 말이 나와서 약간 지금으로 말하면은 약간 지혜 개념 같은 게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 이제 10인조장 그러면 로마 그 옛날 군대 보면은 뭐 백부장 뭐 이런 그런 군대 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서구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레시오 협력자에는 돈보스코하고 돈누아 시대에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회원 수가 수십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고 해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게 좀 관심 밖으로 이제 수도에 집중하지 이 평신도들의 모임에는 그 당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이분들이 이제 선종하신 뒤에는. 그러던 중에 아시다시피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교회 내 역할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돈보스코의 천재적인 그 발상에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해서 1972년 제2차 바티칸 공회 정신에 따라서 협력자회 규칙서가 개정에 착수가 됐고 살레시오 협력자의 사도적 성격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살레시오 협력자회 역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살레시오 협력자회가 1956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도적 성격에 대한 강조보다는 신심단체 같은 느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살레시오 협력자의 이제 이런 원래 이 성격을 되찾아서 시작한 것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1976년 제1차 세계 협력자대에 이어서 1985년 2차 세계 협력자대회가 개최가 됐고요. 86년 세계위원회가 사조직 생활 규칙서의 개정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제3차 세계협력자대회가 개최됐고 2012년 제4차 세계협력자대회에서 지금 현재의 사도직 생활계획의 최종본이 인준이 됐고요. 2013년 4월 29일 성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레시오 협력자는 전 세계에 퍼져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 회원 수는 11개 지구에서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 광구는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상으로 보면 1956년 광주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서울에서도 196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체계적인 양성 과정이나 뭐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지금의 은인이나 후원자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1976년에 1회 세계 협력자 대회가 볼로냐에서 개최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협력자 양성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협력자 담당자로서 도요한 신부님하고 아드리아나 수녀님이 이제 임명이 됐고 새로 입회 지원자를 모집해서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형태가 됐고 1979년에 이제 서울과 광주에서 정식으로 초기 양성이 시작이 됐고 1981년도에 이제 첫 번째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대림동지회와 서울 문화원 돈보스코 지회가 설립이 됐고요. 1984년도에는 광주 마르텔리 지회, 1985년도에 광주 마리아 마자렐로 지회가 설립됐고 1985년 9월 20일 날 서울 돈보스코 센터 지회가 이제 대림동지회에서 분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5개 지회를 가지고 1987년도에 이제 한국 광구가 설립됩니다. 현재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광구 회원 수는 635명인데요. 활동하고 있는 분이 429명, 비활동 93명, 장기 비활동 113명. 입회 지원자 수는 한 110명 정도고요. 25개 지회가 있고 3개 설립 중인 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또 이제 1개 지회가 설립 신청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직의 동기와 구조는 회원에 이렇게 3개 조항이 있습니다.
33조에 보면 협력자회를 통해서 협력자회를 통해서 저희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직 생활계획을 따라서 사명을 수행하고 친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력자회는 지회, 광구, 세계 이렇게 세 가지 관리 단계를 갖도록 돼 있고 좀 유연하고 기능적인 구조를 갖도록 그리고 모든 이에게 개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세계 단위인데 나중에 보면은 지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구에 속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세계위원회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회하고 강구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회원 35조에 의하면은 또 이제 총장의 권위 아래 아까 그 돈보스코의 규칙서에서도 봤습니다만 살레시오회와의 관련성 총장님께서 살레시오회 총장이 이제 그 협력자에도 역시 최고의 장상으로서 이렇게 계시게 되고요. 각급 위원회에는 성직자인 담당자가 그래서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자의 합법적인 대표권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렇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지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지회에 관해서는 이제 회원 36조에 우선 지회관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회원 36조, 그 다음에 규칙서 19조, 20조, 규칙서에 쭉 관련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시행세칙 2개가 여기 관련되어 있습니다. 설립에 관한 것과 조직에 관한 시행세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회원 36조의 첫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협력자회의 기본 조직인 지회이다. 이게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보면은 뭐 위에 제일 높은 뭐 세계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 조직이 있고 맨 말단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이어르키 같은 그런 조직이 되지만 이 협력자회는 이 선언에 의하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말하는 보조성의 원리에 대한 선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성 자체도 이제 양성위원회에 속한 양성학교에서 광구 양성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양성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보조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아까 지난달에 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협력자의 양성은 협력자 개인 자기 자신의 우선 첫 번째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협력자에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개인의 협력자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 단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단위에서 같이 모여서 협력자회라 거기서 협력자회라고 할 때 그 협력자회는 전체 조직을 말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직의 기본이 지회이기 때문에 지혜와의 관련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광구에 와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광구와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지혜의 삶, 지혜 활동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가장 양성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혜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구든지 세계위원회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회에서 제대로 양성하고 제대로 사도직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이 부분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회에는 이제 해당 광구장이 지명하는 담당자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살레시오회와의 가족 내에서의 연계성입니다. 이 담당자가 이 협력자들한테 어떤 지시를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동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우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살레시오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임장해서 이렇게 동반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회는 우선적으로 살레시오회나 살레시오 수녀회가 운영하는 공동체 안에 설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살레시오회나 살레시오 수녀회 공동체 밖에 설립을 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는 그 안에 설립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회는 지회위원회가 합의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수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구장님에게 이제 순명하는 형태로 돼 있죠. 물론 저희도 그런 어떤 관계에서 총장님이나 이런 그런 뭐 지침에 따라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 관리 자체는 이 지회위원회에서 같이 우리가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조직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장이 장상의 위치에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같은 위원 중에 한 명으로서 같이 협의해서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봉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형태는 회원들이 지회위원을 선출하고요. 그러면 지회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지회위원회에서 위원들 중에서 지회위원장을 선출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6조 3항이 또 조금 이제 이게 조금 좀 흥미로운 조항인데요.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전문을 보면 살레시오 카리스마에 이끌린 선의를 가진 모든 남녀는 그리스도교 종파나 종교, 문화와 관계없이 돈보스코의 친구로서 지혜 활동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원이 되려면 그리스도 일단 신자여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종파나 종교, 문화와 관계없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개신교 신자인데 나는 돈보스코가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서 같이 활동하고 싶어. 근데 그분은 다른 교파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돈보스코의 친구로서 같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조직 자체가 이렇게 개방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규칙서 18조에는 지회와 강구 차원에서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는 이제 6명 이상의 회원이 모이면은 이제 지회가 성립이 되고요. 관구는 3개 이상의 지회가 이제 모이면은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회가 설립될 때는 이제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관구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레시오회나 살레수녀회 관구장이 기본적으로 서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 밖에 만들 때는 그 교구의 주교님의 공식적인 서면동의가 있어야 되고 관구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서명한 지회 설립령이 발급이 돼야 공식적인 지회가 설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규칙서에 여러 가지 이 조항이 있는데 지금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입회지원자 여러분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만 조금 조항을 이제 간단히 뽑아봤습니다. 5항에서 보면 지회가 없는 지역 회원은 가장 가까운 지회와 유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지회가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회가 없죠. 그런 쪽에 있으면은 거기에 회원이 계신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지회 대전이든 아니면 부산이든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쪽과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협력자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회와 유대를 갖지 않고서는 굉장히 이제 협력자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유대를 가져라 이런 것이고 8항에 보면 이제 이주 등으로 지회 삶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때 다른 해결 수단이 없으면은 원래 지회와 유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지회가 없는 지역에 갔을 때는 이제 가까운 지역 유대를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지회와 유대를 해라. 근데 여기에 쓰진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지회위원회는 현대적인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이런 회원과 연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요즘 SNS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회에서는 이제 이런 회원들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9항에 보면 살레시오의 관구장은 총장을 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저희는 이제
이 광구장님과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 가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수녀회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살레시오 수녀회 광구장에게 위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항에 보면 이제 협력자회의 지회가 소속을 두고 있는 살레시오회 또는 살레시오 수녀회의 공동체가 폐쇄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그 한국 광구 경우에는 이 경우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지침서에서 조금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수 지회가 12항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긴 한데요. 여기에는 1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지회가 근처에 있는 살레시오회 및 살레시오 수녀회 공동체와 연계해서 설립되는 경우에 각 지회는 모두가 동일한 사명과 정신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지회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친교와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항에 의하면은 이제 하나의 공동체에 다수의 지혜가 있는 경우를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의 공동체에 다수의 지혜가 있을 경우에 조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협력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에서는 이제 공동체 1지회를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이제 복수지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까 이제 공동체 폐쇄 부분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 경우가 있어서 지금 광구관에 속해 있는 지회, 광구관 공동체에는 2개의 지회가 이렇게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서 19조에는 지회위원회에 관해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합의체적인 방식을 1항에서 합의체적인 방식을 택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지회위원은 3명에서 7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제 담당자하고 이렇게 3명 내지 7명의 평신도위원하고 이제 담당자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이제 3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번째 연임을 하려면 추천서와 총장의 관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구장이 총장을 대리하기 때문에요. 이제 광구장님께서 관면을 해주시면은 지회 위원 경우에는 3년임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회의 경우에는 회원수가 아주 적을 수가 있어요. 어떤 지회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하게 어떤 3번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지회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예외 조항을 좀 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회위원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선출되지, 그러니까 그 전에 지회위원 선거를 했을 때 선출되지 않은 협력자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협력자가 그 자리를 승계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서 20조에는 이제 합의 방식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 일반 사회에서 하는 방식과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위원 전원 소집 및 전원한테 소집 통지를 해줘야 되고 과반수 출석을 하면 이제 개의 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석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2항과 3항에서는 이제 위원장 선출 방식과 이제 다른 사항의 합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세히 설명하기보다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조항이 또 하나 있는데 이제 사항인데 아마 그 책에는 약간 오타가 있어서 사항이 2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항인데 이제 그 위원 후보자 명단은 각급 위원회 또는 각급 대회에서 추천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조에서는 이제 지회위원회 사도적 봉사 임무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회위원회 임무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그 임무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아직 이제 입회 지원자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입회하신 다음에 지혜위원으로서 사도직 봉사를 할 때 이제 상세히 보셔도 되겠는데 우선 한번 나중에 또 하실 거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은 각 지혜위원회는 평신도위원 가운데 다음 책임자들을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재정위원, 기획위원, 양성위원 이렇게 4명의 위원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정을 하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4명의 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결국 뭐 보통 이렇게 4명을 뽑는 게 교회에 되게 많아요. 레지오도 그렇고 뭐 이런 또는 빈첸시오 회도 그렇고 또 뭐 이런 다른 이런 뭐 하늘 땅 물벗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기본 사간부를 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한 것처럼 위원이 평신도 위원이 3명 내지 이제 7명이었잖아요. 그러면 3명인 지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대개는 이제 양성위원 역할을 담당자께서 대신 해준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담당자 그러니까 양성위원은 위원장과 양성위원은 반드시 회원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위원이나 기획위원은 이제 다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과 양성위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규칙서 22조에 보면은 지회위원 임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선출된 후에 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으로서 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고 그 다음에 함께 그 역할 이제 재정위원, 기획위원, 양성위원 등을 나누어 맡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구체적인 이제 책임 각 그 위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뭐 1, 2, 3 사항에서 이제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4명, 5명 이상 이렇게 5명에서 7명까지도 이제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뽑을 때는 되게 지회마다 자기들 특색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광구위원들의 역할들이 조금 이제 위원 무슨 위원, 뭐 사도직 위원, 뭐 이런 성소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광구에는 위원들이 더 추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원들 중에 우리 지회는 어떤 위원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 우리가 뭐 사도직이 강한 위원회면 이제 사도직 위원을 둘 수도 있고 또는 뭐 성소위원을 둘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그 유연하게 각 지회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임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광구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은 지회 설립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에 아주 광구규칙 제3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굉장히 자세히 저희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회 설립 절차에 관해서 보면 우선 지회 설립 신청서를 이렇게 제출하고요. 그 지회 설립 신청서는 살레시오 협력자회, 살레시오회 그리고 살레시오 수녀회 회원은 누구든지 이렇게 서면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신청서가 들어오면 광구위원은 3개월 이내에 여기 이 신청서에 따라서 지회를 설립하는 것이 적절한지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구위원회에서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광구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동의를 하게 되면 광구장 또는 주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구위원회에서 이분들한테 서면 동의 요청을 하는 거죠.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서면 동의를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거기 좀 곤란한데요. 이렇게 거절이 되면 그 결과 및 왜 안 됐는지 이거를 신청인한테 다시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절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광구장 또는 주교의 서면 동의까지 받게 되면 광구위원회는 그 이제 살레시오 해당 그
살레시오회나 수녀회의 관구장한테 지혜 담당자를 지명해달라 이런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신청인한테 이제 결과를 지혜 담당자는 누구고 설립이 허가가 됐다 이렇게 그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즉시 지회가 설립되는 게 아니에요. 지회가 설립이 되려면 지회 설립령이 있어야 되는데 지회 회원수가 6명 이상이어야 지회가 설립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규칙서에 나와 있죠. 그거를 이게 하위 규정이기 때문에 상위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6명이 넘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원칙적으로 6명이 넘어야 지회 설립령을 발급을 하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6명 미만이거나 또는 회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수도자가 이제 처음 우리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입회지원자만 있는 그런 지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립 중인 지회로 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원수가 6명 이상이 되면 지회 설립령을 그때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설립 신청을 했을 당시에 이미 6명의 회원이 있다 그러면 즉시 지회 설립령이 발급이 되겠지만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요건이 충족된 후에 관구에서는 지회 설립령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건이 충족이 돼서 정식 지회가 되면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각 지회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설립 중인 지회가 인가가 됐을 때도 역시 똑같은 이제 공지나 통보를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 요건은 설립이 됐을 때 이렇게 하도록 규정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중인 지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설립 중인 지회에 대한 규정은 이제 규칙서에는 이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이제 생겼으니까 요 시행세 측에서 요 부분을 보충을 해서 이제 규정이 하나 사망이 있습니다. 그 사망에서 이제 설립준비위원회라는 그러니까 지회위원회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회가 정식 지회가 아니니까 지회위원회 대신에 설립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설립준비위원회가 사실상 지회위원회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설립 중인 지의 경우에는 회원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회 담당자의 책임이 굉장히 커서 지회 담당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설립 중인 지회는 언제든지 중간에 이게 지회가 설립이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관구위원회에서 언제든지 의결을 해서 설립 전차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단을 선언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시행세 측에서 조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설립에 관한 것이고요. 지혜위원회 조직에 관해서는 이제 별도의 또 시행세 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이제 관구위원회가 3년마다 구성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 관구위원회가 재구성이 되는 해에 3월 중에 이제 지혜위원회에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팀이 이제 지혜위원회 경우에 한 지회에 여러 개의 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이제 각각 사실상 지회 역할을 했었는데 저희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일공동체 일지회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 그런 과거의 지회처럼 이렇게 운영되던 것들을 다 팀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팀이 여러 개 있는 지회들이 상당수 큰 지회들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팀장들하고 이제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제 그 회의 일자와 장소를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회위원은 이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회원이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시 말해서 회원이 아니면 선거권도 없고 비선거권도 없어요. 그리고 입회지원자는 지회위원이 원칙적으로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면 아까 규칙서에서 지회위원 수가 3명 내지 이제 담당자 제외하고 7명이었는데 그 숫자는 어떻게 결정하냐? 임의대로 그러면 그냥 지회에서 알아서 결정하냐? 과거에는 그런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 시행세 측에서 그 소속 회원 수에 따라서
그 회원수에 따른 이제 지혜위원수를 몇 명으로 정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수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수까지는 이제 가능한데 그 수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선출된 지혜위원들과 지혜 담당자가 이제 평신도 지혜위원들 중에서 위원장 선출하고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어쨌든 4월 30일 전까지는 업무를 인수인계해서 5월 1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지혜위원이 이제 임무대행은 이제 아까 설립 중인 지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회원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회원들 사정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입회 지원자가 임무대행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위원장과 양성위원회 임무는 대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 두 위원 같은 경우는 살레시오 카리스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광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구에 대해서는 회원 37조에 우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계위원회 제안에 따라서 총장이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회들로 구성이 됩니다. 해당 살레시오회 및 수녀회 광구와 상호 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이제 광구위원회는 그 광구대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광구대에 참석한 지회위원들이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이제 광구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회위원 이제 광구대를 매년마다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광구를 구성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3년 만에 열리는 대회에서는 이제 새로 광구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회위원들입니다. 지회위원들이 광구위원을 선출하고요.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피선거권은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회위원이 아니더라도 회원은 광구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위원들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광구위원장은 근데 광구위원 중에서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구위원으로 일단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원들끼리 광구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담당 임무는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정하게 돼 있고요. 담당자가 반드시 참여해서 발언권을 갖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에서 이제 5항에서 지구 조직을 구성한다 이렇게 여기서 광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세계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원을 보충하는 규칙서에서 또 상세히 광구의 조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항에서 지회들은 이제 광구 조직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역시 이 회원에 있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죠. 광구위원을 통해서 합의체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광구대회에서 지회위원들이 선출한 위원들로 구성을 하고요. 아까 나왔던 이야기죠. 위원 수는 4명에서 12명 범위에서 적절한 수의 위원들과 또 이제 광구 담당자로 광구 담당자는 살레시오와 수녀회 양쪽에서 다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뭐 최소 6명에서 최대 14명까지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제 평신도 위원들 가운데서 이제 기본적으로 위원장, 재정위원, 기획위원, 양성위원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사간부라고 표현했던 그 플러스 기타 세부 그룹들의 고무 역할을 담당할 위원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요. 1회 연임 가능합니다. 역시. 근데 여기는 3년임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없어요. 연임 임기 완료 후에 3년 휴식 후 재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출된 광구위원들은 이제 선거 후에 담당 역할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5조에서 사도적 봉사에 관한 광구위원회 임무에 대해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뭐 그냥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서 26조에 보면 광구위원회 임무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광구위원장, 재정위원, 기획위원, 양성위원. 근데 요 규정이 우리 그 뒤에서 이야기하는 광구 그 시행 세칙, 광구 규칙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구 규칙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규칙서 27조에 보면 광구위원회 특수한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회 설립하거나 폐쇄하고 또 이제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협력자회는 수도회도 있고 수녀회도 있고 이제 양쪽에 있잖아요. 근데 같은 수도회 내에 있으면 이거를 이제 폐쇄하거나 설립이 하는데 이거를 그 각각의 다른 그 수도회 소속에 있는데 이제 두 개를 합쳐야 되는 상황이면 하나를 폐쇄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는 지회 통합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폐쇄, 통합 요 세 가지가 이제 특수한 임무 중에 중요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그냥 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서 28조에 광구대회가 있습니다. 이 광구대회 규정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광구 차원에서는 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는 3년에 한 번씩만 했습니다. 그 이제 광구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도직 생활계획이 새로 나오면서 매년 광구대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광구대회에는 담당자를 포함해서 광구위원회와 지회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광구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3년마다 광구위원회를 재구성할 때 광구위원장이 소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광구대 임무에 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냥 뭐 비슷한 이야기들이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광구대 조직 절차는 광구대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구대 규정을 광구에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광구대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이 광구 규칙 5호인데요. 요게 한국광구의 광구대 규정입니다. 그래서 광구위원장이 이제 매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광구대를 소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3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인데요. 요렇게 한 이유는 그 시기적으로 보통 연초에 이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는데 연초에는 보통 이제 수도회하고 수녀회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담당자들이 좀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요. 그걸 보고 광구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광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을 그렇게 뒤로 미룬 겁니다. 그리고 각 지회위원장 및 지회 담당들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해드리면 지회위원장이 자기 지회 소속 그 광구대원에게 소집 통지를 전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구에서 뭐 하기로 들자면은 지회위원들 뭐 해도 한 100명, 100여 명한테 통지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구에서 바로 그냥 직접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저희가 아까 그 보조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각 지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회 이야기를 하고 지회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규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이제 간혹 그 지회가 활성화가 안 되면은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위임장 포함해서 역시 제적 광구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출석 광구대의원 과반수 득표위에서 모든 사항은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의장은 광구위원장이 맡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구 조직 및 책임에 관한 시행세칙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에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은 이제 한국 광구의 대부분의 큰 구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광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광구위원회는 그 회원과 규칙서에서 이제 다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우리 나라는 10명의 광구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이제 수도회와 수녀회 광구 담당자로 해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합의체로 운영되고 있고 공동책임. 그리고 아까 임기 같은 것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광구 경우에 이제 좀 특이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뭐냐면 위원장 말고 나머지 그 위원들은 그 각각의 역할이 주어지긴 합니다만 크게 그 재정분과, 기획분과, 양성분과, 사도직분과 이렇게 4개의 분과를 조직을 해서 분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각 이런 역할들이 약간 이제 저희들이 평신도들이 이 광구위원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보완해 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위원들의 역할을 너무 각각 구획해 놓으면은 좀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분과 형태로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업무를 조금 조절을 할 수 있게, 물론 자기 임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과는 재정위원이 이제 혼자서 담당하고요. 기획분과는 기획위원, 홍보위원, 행정위원 이렇게 세 분이 하시고, 양성분과는 양성위원, 성소위원, 교육위원 이렇게 세 분, 사도직분과는 사도직위원, 보건마위원 이렇게 있습니다. 분과 의 역할 분담은 각 위원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해서 이제 유연하게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이제 5개의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이제 좀 가장 크게 서울, 경기, 또 강원도까지 포괄하고 있고요. 서남권은 이제 호남, 광주를 중심으로 한 이제 호남이고요. 그 다음에 중부권은 충청입니다. 대전하고 지금 내리에 있죠. 그리고 제주권은 이제 제주고요. 동남권은 이제 부산과 창원에 이렇게 영남권입니다. 그리고 광구위원회에 이제 살레시스와 시니어 클럽이 있어서 이쪽에 지원하고 동반하도록 이렇게 직속으로 직할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구위원회 조직 방법은 각 지회는 이제 3월 31일까지 재구성을 하도록 지회위원회가 이제 재구성이 되잖아요. 3월 달에. 그러면 이분들이 새로 선출된 지회위원들이 이제 광구위원회를 선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회위원회와 광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을 하고 위원장이 이제 후보자 명단을 만들어서 이제 지회위원장과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면 이제 이게 시작이 되고요. 광구대회 때는 기표 방법으로 하고요. 첫 번째 투표에서 이제 1인당 6표를 10명을 뽑기 때문에 1인당 6표를 행사해서 과반수 득표자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다득표자부터 이렇게 수락 여부를 묻고 당선인을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투표 결과 10명이 다 선출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선출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투표를 하는데 그때는 1인 1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다득표 순으로 쭉 이제 다시 10명이 충원을 될 때까지 수락 여부를 묻고 결정하는 약간 좀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선출된 광구위원들과 광구 담당자는 따로 이제 모여서 위원장과 역할을 이렇게 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5월 31일 전까지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6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각 분과 책임은 그 규칙서에 있는 내용과 뭐 비슷한데요. 이 부분은 뭐 이폐지원자 여러분께서는 뭐 상세히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광구가 좀 독특한 게 양성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회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회원 규칙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긴 한데 실제로 저희가 시행을 해보면서 광구위원회가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다 하기에는 너무 이제 힘이 벅차기 때문에 이제 많은 봉사 책임자들 다양한 여러분이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양성을 주로 담당하는 양성위원회하고 이제 주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소통 역할을 도와줄 이제 커뮤니케이션 위원회가 있는데 양성위원회는 이게 당연직 위원 2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3인 내지 15인의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역할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양성위원회 산하에 양성학교를 두고 양성학교를 운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구위원과 지회위원, 봉사 책임자들 연수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광구 차원의 평생 양성 프로그램 그리고 양성교재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위원회에서는요, 이제 회원 명부 작성 등 회원 관리 업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그리고 소식지, 뉴스레터 같은 이제 그런 그 소통, 홍보 역할을 하고요. 앞으로 향후 이제 커질 역할이 이게 이 소셜 커뮤니케이션 활동입니다.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위원회에서 사도직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번역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세계위원회는 보시면은 이게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 홈페이지 화면에 들어가면 세계위원회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캡처를 한 건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그 세계위원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있는데요. 회원을 보겠습니다. 회원 38조의 세계위원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총장이 직접 지명한 세계위원장, 그리고 이제 세계 담당자, 그다음 그 살레시오의 세계 담당자, 수녀의 세계 담당자, 그리고 지구대회에서 지구대회가 광구위원들이 모여서 지구별로 지구대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세계위원을 선출해요. 거기서 선출된 세계위원이 이 세계위원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개 지구가 있으니까 11명의 지구에서 선출된 세계위원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재정위원과 기획위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죠? 그 다음에 그 세계위원회는 이제 사무국이 있어서, 왜냐하면 뭔가 역할을 여기도 이제 조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구위원들이 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 비슷한 거죠. 세계위원장하고 기획위원, 재정위원, 그리고 이제 담당자, 그러니까 수도의 수녀의 담당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통상적인 업무를 하고 여기서 이제 재정위원이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위원은 이제 6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규칙서에 보면은 뭐 이렇게 지구대회나 총장의 직무, 세계위원회와 그 임무, 세계위원회 운영, 세계대회, 지구위원회 이런 규정들이 자세히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재미삼아서. 그리고 EAO 지구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여기 보면 우리 협력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EAO 지구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거기에 또 자세히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다 뭐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산 관리에 관한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뭐 아주 뭐 중요한 부분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입회 지원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협력자회의 재산은 교회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이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서 매년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광구대회 때마다 이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 그걸 보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참고 삼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간 내에 뭐 시간이 그렇게 이 방대한 양을,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규칙서에도 굉장히 규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 강의를 통해서 개요 정도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뭐 간단히 마치겠고요. 뭐 지금 긴 시간 이제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새해 건강하시고 하느님 은총과 사랑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